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6월 11일입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개족보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아니 뭐 족보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족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했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예. 그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 네. 거시경제 지표들이 다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뽀득뽀득 계속하겠다. 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족보가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근데 우리 김영광 실장은 네. 그 족보가 알고 봤더니 개족보더라.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좋은 거는 참자를 붙입니다. 참기름. 나쁜 거는 개를 붙입니다. 개살구. 자, 문재인의 개족보 1번. 정치는 퍽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뭐 기회 있을 때면 내가 뭐 야당과 대화도 많이 하고 뭐 하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북극 놀러 가면서도 뭡니까 그 무슨 예산 추가 경정 추경 예산 6조 7천억 저기 뭐 자유한국당이 통과를 안 시켜줘서 소득주도 성장이 또 뭐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는데 정치라는 게 그 예전에 2500년 전에 저 제나라 황공을 패자로 만들었던 관중이 얘기한 게 있어요. 정치의 요체는 주는 것이다. 협상이라는 얘기죠. 정치의 요체는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 사람에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게 관중의 얘기예요. 정치의 요체는 주는 것이다. 잘 주는 거다. 잘 주는 거다. 그래서 그 지금은 여소야대 아닙니까? 여소야대. 2중대 3중대 합치면 뭐 된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그 MB 대통령 모실 때만 해도 그 과반에서 훨씬 넘겼죠. 152. 그래서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때 선진화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진화법도 없지만 과반만 넣으면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여당이 조마조마 조심조심 전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험악한 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음 FTA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야당의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또 저 야당 지도부에서 뭐 살짝 자기 뭐 민원도 끼워넣지만은 그런 것도 모른 척 해주고 뭐 이러면서 살살살살 끌고 가는데 이 문재인의 이 집권 여당은 퍽치기를 한 거예요. 패스트트랙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낮에 벽돌로 갖고 뒤통수 까고서 딱 벌어져서 이제 핸드폰하고 지갑 뺏었는데 뺏고 나서 정신 차렸지. 그 저 추가 경정 예산안도 좀 처리해주고. 야 이놈아 미쳤냐? 날 갖다 팰 때로 얹자고 이놈아.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오늘 또 무슨 뭐 이것도 지들이 한 거지 누가 한 거겠어? 국민청원에 청와대 게시판에 뭐 자유한국당 무슨 뭐 해산은 어떻게 해산 청원을 해가지고 100만 명이 넘었다고. 오늘 강기정에는 정무석이 나와가지고 뭐 국민의 존엄한 심판이 어쩌고 아니 정치는 관중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치의 요체라는 건 주고받는 기본 테이크인데 꼭 폭치기로 그냥 오늘도 또 면상에 대고서 자유한국당 이 새끼 저 국민들이 100만 명 이상이 막 해산하라는 당이 니들이 국민의 청원을 받아 뒤통수 또 폭치기도 하고 정치는 폭치기라고 해서 이게 족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근데 그 강기정 그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그 아닙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잘려갖고 그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울었던 그 친구죠. 근데 또 그런 사람만 또 정무수석으로서 정무수석이라는 건 그 야당 원내대표하고 저녁에 소주도 한잔 먹고 유연하게 풀어가야 되는데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얼굴에다 벽돌로 오늘 또 얼굴에 면상을 까버리면은 자유한국당이 추가 경정 예산 이거 도와드려야지 들어오겠습니까? 참고로 그 추가 경정 예산 6조 7천억 중에서 비근한 예로서 보면 한 3조 5천억을 갖다 국채를 발행하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지난번 강원도 산불 있지 않습니까? 산불의 실제 지원금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나머지 무슨 기기 만들고 무슨 기구 만들고 무슨 뭐 기기 구입하고 그렇게 시급한 거 아닙니다. 추경 예산이라는 거는 전체 예산이 500조 가까이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6조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안 나고 국민이 어렵다. 그 얘기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이 정치는 폭치기한데 정치도 어디 개족보에 올라갈 만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족보 정도가 아니라 그건 조폭족보에 올라가. 조폭족보네요. 조폭족보. 자, 경제는 사기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그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저 세계적인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네. 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낸 네. 그 김대환 네. 장관. 장관이 네. 그 이게 저 소득주도 성장은 네. 어설픈 진보 네. 경제도 잘 모르는 애들이 예. 그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족보도 없는 소주성을 만들어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족보도 없다. 족보도 없다. 참고로 이 양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노동부 장관 했죠? 근데 네. 그러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살 길은 네. 노동개혁이다. IMF하고 OECD에서 계속 끊임없이 3, 4년부터 권고하는데 네. 민주노총 중심의 네. 정규직은 너무 그냥 강철같이 보호를 받고 네. 비정규직들은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니까 네. 비정규직을 강화하라는 게 아니고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지. 네. 자, 해고는 살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그게 아니고 예. 해고가 쉬워야 채용도 쉬운 것이다. 이거를 OECD하고 IMF도 하라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족보도 없는 얘기를 지금 막 하라고 그러니.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 유시민이가 저 요새 궤변 막 푸는 거 있잖아요. 유시민이 뭐 여기 뭐 경제수석이 있는 친구들이 뭐 윤종원이. 이 친구들이 경제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겸허해져요. 경제라는 것은 한 정권의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덤태기 슈기지. 덤태기 슈 누적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예. 정책 효과로 뭐 그러면서 또 이상한 수칙 내놓잖아요. 뭐 경제 뭐 저기 성장 뭐 지표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문재인 대통령 그 경제도 공부하는 양반이 맨날 뭐 무슨 그 고용된 부분에 있어서의 소득은 늘어났고 뭐 고용의 질이 좋아졌고 뭐 지금 엉터리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네. 경제를 얘기하기엔 제가 족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족보가 있는 잠깐 내가 나는 아니까 어. 여기서 우리 한뿔 이럴 때 저는 알아요. 왜 족보가 있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니 김영광이 저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뭐 대학원 정치학과 나와서 뭐 데모하다가 저 군대 저 석사 장교도 못 가고 저거서 저 쫄병으로 저 2년 6개월 근무한 줄 아는데 지가 경제에 족보가 있다. 아니 제가 경제 들어보십시오. 제가 서울대 다닐 때 그 경제부총리한 조순 교수님한테 제가 거시경제학을 배웠어요. 여보시오, 나도 거기 들었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족보가 있네. 경제 얘기할 자격이. 나는 정운찬 선생한테 화폐금융론도 들었어. 아 저도 정운찬 총리한테 정운찬 선생님한테는 예. 경제학 원론, 개론은 따로 들었고 네. 원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를 들었는데 네. 조순 교수님 그 거시경제를 배울 때 그 교재가 제이 힉스라고 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네.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고 네. 197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 네. 그 양반 책으로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네. 거기에 그래프 하나 수식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이야 다. 근데 힉스는 또 웃기게 또 수학적 모델을 경제에 적용했다고 그래서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조승경 제가 경제학 들었지만은 잠깐만 있어봐. 내가 생각해도 달라. 나는 저 우리 김영광 실장이 조선일보 입사하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입사한 데가 대우경제연구소입니다. 제가 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조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조순 교수님이 거시경제 하면서 자, 왜 내가 이게 수식도 없고 예. 도표도 없는 이 책으로 하느냐. 네. 경제는 상식이다. 지난번에 니만버라도 사태 나고 할 때 화폐공학, 금융공학 이거 해가지고 다 이런 것도 사기였듯이 네. 그 경제학자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서 복잡현란한 수식과 뭐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관변 경제학자들이 희한한 걸 하는데 김수현이 지금 정책실장. 자영업자들이 지금 나자빠지고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도 뭐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뭐 저녁에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조순 교수님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이 알았어, 같은 이제 족보인지 알았어. 오케이. 족보인데 예. 지금 현란한 이야기 가지고 저 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김대한 교수가 어제 전곡을 찌른 겁니다. 이게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면 자, 이론이 중요한 게 현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데 여보시오. 족보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호의 선장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지난 5월 9일 날 송현정 기자랑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경제
하반기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온 놈이 또 뭐 하반 경직성이 뭐 강화돼가지고. 그게 윤종원 경제수석이에요. 자, 아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사기 그만 쳐야지. 그러니까 대통령 말 다르고 경제수석 말 다르고 경제부총리 말이 다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아니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어느 음의 장단을 맞추고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겠습니까? 아까 그 노동 유연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노동 유연성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제 노조공화국입니다. 노조공화국이죠. 1996년에 마침 오늘 보니까 어젯밤에 보니까 저 이호 여사 돌아가셨더군요. 근데 DJ하고 JP가 그 당시 1990년 YS가 추진했던 그 당시에 보면 IMF, OECD의 권고를 받아서 그 당시 노동법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 YS 정권 몰락에 이제 출발이 된 건데. 근데 그때 DJ하고 JP 저도 그 당시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만 반대했죠. 그야말로 정치적인 아까 그 참 김대한 교수 말이 맞아요. 정치적인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어설픈 정치꾼들하고 솔직히 말해 그때 DJ JP 정권 잡을 욕심에 그 노조한테 아첨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저 자신도 그 당시에 보면 자민련이었기 때문에 서울역에 DJ JP 모시고 나가서 데모했습니다만 저 반성합니다. 노동 유연성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IMF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이명구 총리 물러나고 그렇죠. 했다고.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보면은 결국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소주성이니 뭐 동반 성장이니 등등등 사기극이죠. 사기극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논리와 말과 현란한 사기극으로 국민들을 눈을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네. 실적을 내야지. 실적만 내면 돼 간단해. 그래. 실적을 고용을 늘리고. 아 근데 왜 갖다가 우리 요번에 2019년 1사분기에 0.4%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야. 그리고 왜 보면은 저 GNI가 전 정권에서 넘어온 정책적 다 좋아. 왜 그러면 저 실업자가 124만이야. 그리고 그리고 왜 저 적폐들이 지금 그리고 왜 체감 청년 실업률이 25.2%야. 설명하라. 소득주도 성장을 힘차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못 밀어붙여서 그런 거죠. 자, 적폐 세력들 때문에. 네, 이런 사기 이제 그만 적기 바라고요. 세 번째, 외교는 애꾸는. 이 개족보에 저 보면 정치족보는 개족보 3축 아닙니까? 네. 정치는 퍽치기, 경제는 사기극, 다음에 외교 안보는 애꾸는. 애꾸눈이죠. 지금 네. 그 외교 정치 외교 국가의 생존 국방 전략이라는 거는 네. 유연한 것 인게이지먼트 포용도 가야 되지만 네. 또 컨테인먼트 힘으로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봉쇄할 땐 해야죠. 근데 이 한쪽 팔은 뒤로 묶어놓고 눈은 또 가려가지고 핀란드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 그러잖아요. 북한이 네. 지난 1년 반 동안 핵실험도 안 하고 저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이게 다 평화의 그 우리 공동체의 평화라는 뭐 조금 내가 평화를 원했고 네. 김정은이가 온정을 베풀어서 평화 왔다 그러는데 네. 그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저 1년 6개월 동안 저 미사일 핵실험 안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밤에 불공헌 하고 이 양반 뭔가 하여간 밤에 천주교입니다. 뭐 정한수 떠놓고 평화 불공을 들여서 지금 저 김정은이 그냥 안 한 겁니까? 미국이 무서워서 못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속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Fire and Fury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집권한 다음에 너 ICBM 실험 발사 안 하고 핵 발사 안 하면 너 그냥 예뻐 사랑에 빠져 있어. 사랑에 빠져 있고 너 보면 굉장히 가능성 있는 애야. 그러니까 너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말 잘 들으면 너도 잘 될 수 있어. 하면 어쩔래? 너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미국에 ICBM 발사할 거야 나. 그럴 때마다 보면 ICBM 발사할 거라고 뭐 발사할 거야. 나왔잖아요. 저 얘기했잖아요. 인터셉터. 그 요격 미사일 딱 쏘고 딱 그라운드 맞추고 베이스 인터셉터. GBI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보면 심심한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8,000km씩 쫙 ICBM 쏴버리잖아요. 그건 뭐냐니까 너 만약에 이 흔한 레드라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갖다 ICBM 발사 실험하는 순간 인터셉트로 요격하고 그다음 미니트맨으로 조진다니. 그러니까 김정은의 온정에만 의지한 노예적인 지금 저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꾸는 외교고. 애꾸는 외교죠. 그러면서 뭐 평화가 왔다고 지가 뭘 한 게 있어요. 평화라는 게 이뤄내는 것이지. 네. 그 유명한 금언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참 이게 저 개족보 정치 경제 외교 가지고 참 나라가 정말 참 우울한 지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954년 휴전 이후에 지금 66년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평화가 있네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김영광 실장의 개족보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북유럽 3개국 간 이유를 알겠습니다. 뭡니까? 본인은 2019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아니요. 보세요. 노르웨이, 스웨덴이 노벨 평화상 주는 데예요. 그렇죠. 노르웨이 의회에서 결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평화상 주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서 지금 노벨 평화상 김정은이랑 같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